금융감독원이 오늘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금 인출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예금 인출 기준이 바뀌는지 또 뭘 쓰면 안 되는지 뭘 쓰면 안 된답니다. 뭘 쓰면 안 되는 건지 지금부터 동아일보 경제부의 신치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뭔가 규정이 새로 달라지는군요. 네. 예. 오늘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조치를 취해왔는데 좀 더 신중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사기가 발생을 하는 그 5가지 단계를 나눠서 단계별로 예. 이 여러 가지 조치를 확대를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금융사기단이 이 돈을 입금을 받아서 그걸 인출을 할 때 네. 쉽게 마음대로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30분 동안은 인출하지 못하도록 예.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30분 동안은 그 ATM기에서 입금받은 돈을 100만 원 이상이면 이체하지 못하도록 이체하지 못하도록 예. 제한을 취하는데 이 조치는 9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9월 2일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면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ATM에서 돈을 찾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는 10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네. 지금 선글라스.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선글라스를 쓰고 여기 지금 현금 인출기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상태로는 인출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선글라스를 그냥 벗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이걸 쓴 상태에서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식별을 하는지 궁금한데. ATM기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요. 아, 여기 왜 감시 카메라 있죠? 카메라로, 네. 그 카메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글라스라든가 모자를 깊이 눌러써서 얼굴 부분이 잘 안 보인다든가 예. 아니면 마스크로 얼굴의 상당 부분을 가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좀 위험 인물이구나 해서 돈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자는 눌렀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건 그냥 상관없어요. 얼굴이 보이니까 괜찮겠죠. 예. 그러니까 모자를 얼굴이 안 눌러서서. 보게 이렇게 눌렀으면은 눈 부분까지 이렇게 눌렀으면 카메라가 여기서 이제 잡을 때 얼굴이 그렇습니다. 가리니까 그렇습니다. 안 된다. 네. 그리고 마스크도 못 쓴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런 조항이 없는데요. 10월 2일부터 지금 시행할 예정인데 네.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찾을 경우에 이런 제한을 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성형을 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안면이 좀 기형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예. 분들은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금융당국에서 또 은행에서 양해를 구해서 좀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좀 벗어달라 이런 걸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안내 문구가 나온다든지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는 ATM에서 써서는 안 된다. 예. 네,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 뭐 인권 침해 논란이나 뭐 이런 거 나오지는 않겠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이 예.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양해를 구할 예정인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사기가 워낙 광범위하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예. 자, 금융사기가 이제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 대비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정도로 지금 이 금융사기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좀 그래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금융사기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금융사기 피해액이 한 2,023억 정도 됐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2,31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많이 늘었죠. 예. 근데 다행인 것은 이 금융당국하고 경찰이 상당히 사전에 예방을 하려는 조치를 많이 취해서 사전 예방을 해서 피해를 막은 금액이 한 747억 원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사기단을 검거를 해서 되돌려준 금액이 한 481억 원 됩니다. 네. 그래서 순피해액은 1,083억 원이니까 작년보다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이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이스피싱이 국내에서 처음 출현한 게 2006년도입니다. 네.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개그 프로그램에서 예. 알 수 있겠지만 주로 조선족 말투로 예. 굉장히 어눌한 말투로 계좌 정보 좀 불러주세요. 비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유인하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그랬죠. 뭐 많았죠.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1세대 보이스피싱 기법인데요. 예. 작년부터 4세대로 진화를 했는데 요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 하면 빅데이터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말이죠. 예. 이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정보, 주소랄지 직업이랄지 이런 걸 다 입수를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이 사람은 진짜인 모양이다. 그렇죠. 내 걸 다 하고 알고 나오겠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이런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아,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정보들이 이제 기업체가 갖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빼내가서 그걸 활용하는 식의 지금은 보이스피싱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걸 다 알고 있어도 네. 이게 누군가가 정보를 빼내간 거라고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예방 요령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금융회사 경우에는요, 전화를 걸어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예. 전화로 예를 들어서 비밀 정보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전화로 현금지급기로 가서 어느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라 예. 라고 얘기할 경우에도 100% 100%다. 보이스피싱입니다. 90%도 아니고. 100%입니다. 예, 100%. 그리고 피해를 이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렇게 의심이 되면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이걸 지급 정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가 의심이 되어 10분 내에 지급 정지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그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76%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발신 전화번호도 요즘은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고 예컨대 서울경찰청 전화번호가 맞구나라고 해서 이건 보이스피싱이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금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요즘 금융회사 홈페이지가 정말 감쪽같이 똑같이 진짜인 걸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피해를 많이 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신청차장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도 다 없어지고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요. 그죠? 그대로만 꼭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경제 관련 뉴스 하나 더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를 떠나시려는 분들 이제 저희가 좀 싫어했던 네. 유류 할증료 이거 더 이상 안 내도 된다고. 유류 할증료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오를 때 예. 승객에게 기름값을 분담시키는 그런 비용이죠. 유류 할증료는 기름값이 올라가면 오르고 떨어지면 내려갑니다. 네. 그런데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면요.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국제선에 대해서 유류 할증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요.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물리는 기준이 뭔가 하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항공유가 예.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갈 경우에 기름값의 그 수준에 따라서 33단계로 나눠서 유류 할증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50센트 이하로 떨어지면 유류 할증료를 물리지 않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9월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기름값이 146센트, 150센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9월부터는 유류 할증료가 물리지 않게 되죠. 예. 이게 한 6년 1개월 만에 6년 1개월 말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이 돼서 또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9월 한 달은 그렇습니다. 괜찮다. 9월 한 달은 괜찮습니다. 안 내도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내 항공료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요거 한번 보시죠. 유류 예. 할증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최근 4개월 동안 이 변화를 한 걸 보시면요. 6월 달에 유류 할증료가 평균 8만 900원이었습니다. 네. 미주선의 경우에요. 유럽 아프리카가 78,700원. 근데 다음 달부터 빵원이죠. 그러면 영원히, 딱 예, 영원이라고 영원이죠. 죄송합니다. 딱 요만큼 티켓값이 떨어지느냐? 예.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왠가 하면은 항공사가 티켓값을 비행기 티켓값을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을 해서 예. 유류 할증료까지 감안을 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꼭 이만큼 떨어지지 않겠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목에도 나오고 있지만 쑥쑥 느는 1,400원대 주유소, 1,400원대 주유소. 기름값 떨어지니까 계속 지금 휘발유 값이 싸지고 있나 보죠? 그렇죠. 기름값이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공급되는 휘발유 가격도 떨어지겠죠. 네. 석유공사가 매주 전국의 휘발유 가격 평균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한 20% 정도가 8월 둘째 주에 네. 전국 주유소의 한 20% 정도가 1,400원대 이하의 기름값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휘발유 기준으로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리터당 한 1,637원 정도. 평균? 네, 평균이죠. 예. 받고 그렇군요.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이나 부산, 광주의 경우에는 1,520원대, 1,530원대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국 최저가 충남 주유소가 공주시. 나오네요. 네. 고향 아니신가요, 혹시? 맞습니다. 예, 공주가 충남 제일 공주시의 고향입니다. 행복 셀프 주유소 1,429원이 네. 전국에서 가장 싼 주유소로 결정이 됐네요. 좋은 곳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기름값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전문가 얘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7월 초 배럴당 약 80달러에서 최근 65달러까지 약 10달러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원유 공급 과잉에 더불어서 이란산 원유의 추가 공급 예상, 중국의 경기 지표 부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후 3시 기준 리터당 1,546원인데요. 다음 주까지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휘발유 한 5, 6원 내외, 경유 8, 9원 내외 정도로 제가 예측을 하는데요. 약 한 달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더 떨어진다네요. 지금 네. 보니까. 네, 지금 한 가지 요인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닌가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 예. 사우디아라비아를 넘는 최대 산유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1975년부터 원유를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우디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군요. 미국이 조만간 원유를 해외로 수출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셰일 가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 셰일 가스를 국내에서 소비를 하려면 원유를 해외로 좀 수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가 수출 제한을 푸는 조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제 원유 유가가 예.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잘하면 물론 이 1,429원 전국에서 제일 싼 이것도 절반 정도는 이게 세금인데, 네. 그죠? 결국에는 그러면 1,200원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청 차장과 경제 관련 뉴스들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